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환경과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부산시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원순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 부산 지역 폐기물 발생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발생하는 양이 전체로 쳤을 때 하루에 그 19,000에서 한 22,000톤 사이의 쓰레기가 발생을 합니다. 예. 예,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예, 그중에 예. 우리가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 폐기물은 한 2,900에서 3,100톤 중 사이.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3,900에서 한 4,700톤 사이가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건설 폐기물입니다. 하루에 예. 발생량이 거의 14,000톤을 넘거든요. 예, 가장 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 폐기물 같은 지정 폐기물이 하루에 한 630톤 정도 부산 지역에서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예. 하루에 발생하는 폐기물 양이 진짜 상당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폐기물이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쉽게 나누어 설명드리면 우리가 가정에서 분리배출하지 않습니까? 재활용품들. 네네. 이런 것들은 옮겨져 가지고 종류별로 나누어져서 재활용 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 종량제 봉투를 많이 버리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장 먼저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네. 일부는 바로 매립 아니면 되고 난 다음에는 소각된 재를 갖다가 묻는 크게 재활용, 분리배출과 소각, 매립으로 폐기물들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소각 얘기도 해주셨는데 온실가스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출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물질이 나오는 건지 뭐 인체에는 썩 좋지 않겠죠? 어떻습니까? 예, 그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대부분 다 소각과 매립에서 나오는데요. 특히 네. 매립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아, 매립이 더 많이 나와요? 예. 소각되는 양보다 매립되는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매립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훨씬 많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매립을 하게 되면 일단 그 더러운 물이 나오겠죠. 침술 그렇죠. 썩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수질을 하고 토양을 오염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썩는 과정에서 매립가스가 발생하는데 주로 이거는 메탄이 많습니다. 우리가 네. 보통 온실가스 그러면 CO2 이산화탄소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 매립가스는 메탄이 많은데 이 메탄은 CO2에 비해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 비율이 한 30-40배 정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 매립되는 양이 적어도 이 메탄 때문에 온실가스 발생이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각되는 과정에서는 온실가스와 함께 염화수소, 그다음에 황산화물 등의 산성 유해가스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중금속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이옥신 같은 일부 발암물질들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각 소각장에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 근데 이제 매립이 되면은 거기에서 가스가 이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 CO2보다 한 30-40배 정도 온실 효과를 만들어낸다. 와, 이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이런 온실가스 발생을 좀 막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재활용밖에 없는 걸지도 궁금한데 폐기물 재활용률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폐기물 재활용률은 각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를 참고로 하면 네네. 일단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생활 폐기물은 한 70에서 80% 정도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한 60% 후반대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은 99% 정도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딱 들으시니까 재활용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그 99% 건설 폐기물 재활용률이라는 건 건설 폐기물이 발생해서 그것을 수집 운반하고 재활용된 업체에 넘겨진 양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만 넘기면은 그거 다 재활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실적으로 인정이 되기 거예요. 때문에 과연 거기서 그럼 재활용되느냐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빠진다. 그러면 건설 폐기물은 양이 많기 때문에 빠지는 몇 %만 들어가더라도 양이 많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은 왜 그렇게 한 80%까지 되느냐 하면 일단은 그 부산 지역에는 생국 지역에 그 생활 폐기물 연료 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네네. 생활 폐기물 가져가서 잘 타는 거 안 타는 거 구분해서 잘 타는 것만 태워 전기를 발전시키는 그 시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소각으로 안 넣고
재활용유로 들어갑니다. 아, 예, 전기가 그리고- 발생하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소가 안 되면 바로 묻을 거기 때문에 예.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분리배출한 재활용품들이 선별장 같은 데 가서 재활용이 되는데 그것 또한 100을 투입하면 100%가 다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 현재는 한 평균적으로 한 60-70% 정도가 재활용되기 때문에 아, 그것이 예. 빠지는 양이 예. 있어서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좀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재활용보다는 우리가 이제 줄이는 것.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포장재가 꼭 필요 없을 경우에는 포장재를 줄인다든지 네네. 그다음에 재사용하는 게 훨씬 더 그 온실가스를 줄이겠죠. 예를 들면 빈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다시 돌아가 가지고 세척해서 재사용되는 경우가 그냥 이걸 다시 녹여가지고 빈병을 새로 만드는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병을 만드는 것보다 네. CO2 발생량이 1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려 그러면 줄이고 재사용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리페어, 즉 수리 수선을 해서 고쳐 쓰는 게 먼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네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재활용을 해야 온실가스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는데 현재는 좀 재활용에 많이 모든 것들이 집중돼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재활용들이고 하는 것도 좀 통계상으로 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좀 이런 실정입니다. 예. 부산시가 2030년까지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해서 22% 감축하겠다. 또 예. 2031년까지 자원순환 복합 타운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획을 밝혔는데 그 내용과 예상 효과를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대표님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예, 요거는 이제 국가 법률 차원으로는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네. 요거에 따라서 이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에 의거해 가지고 그 올해 그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거기에 보면 이제 폐기물 분야에 방금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세웠는데 네네. 전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30년까지 45% 감축인데 네. 방금 말씀하신 폐기물 분야는 22%를 감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감축률이 낮죠. 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앞에서 강조해드린 재사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에 많은 정책들이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방하는 기준도 자원 재활용 메카 도시라는 이런 걸로 불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활용 가지고는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예. 제가 볼 때는 한 22% 정도 감축하는 걸로 계획이 섰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만 하면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네. 그 폐기물 분야에서 나온 온실가스를 좀 많이 감축할 수 있는데 좀 재사용 같은 걸 잘하면 좀 그런 것들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예. 그 어쨌든 지금 부산시가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걸 좀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여러 번 거듭 말씀하셨지만 이게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좀 쉽지 않고 여러모로 효과가 좀 덜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 생산 자체를 좀 줄여야 하는 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이게 시는 폐플라스틱을 자원화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도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플라스틱이 왜 그 재활용이 힘드냐 했을 때는 뭐 재활용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섞어 쓰는 복합 재질도 많고 그다음에 화학 물질이 첨가제로 쓰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고 또 재활용하더라도 이 화학 물질, 유해 물질 같은 게 그대로 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재활용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이제 그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이유는 그 생국 쪽에다가 재활용과 관련된 R&D 기술, 연구개발 기술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정화하는 작업, 그리고 실험해보는 작업. 그래서 신기술이 나왔을 때 좀 검인정을 도와주고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들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이 어려우니까 그 재활용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을 만들겠다. 그래서 자원순환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각종 지원 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재활용을 돕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예, 좀 예. 더 재사용이나 리페어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같이 아마 고민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였습니다.